자, 얘들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생물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고, 그다음에 쉽게 설명해 줄게. 앞에 거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자극 전달하고 신경계하고 호르몬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잘 봐봐봐. 우리 중학교 때, 3학년 때 아마 이거 배웠을 거야. 자, 여기 이렇게 지 마음대로 생긴 하나의 거대한 벌레가 있다 생각할게요. 벌레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생겨먹었어. 자, 들어봤지? 자, 여기 가운데에 있는 놈이, 얘들아, 이거는 뉴런이야, 뉴런. 전체가 뉴런이라고 하지. 자, 가운데 이렇게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 내용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 이거를 수상돌기라고 하는 거고. 자, 나머지 여기 전체 여기 요 부분 있잖아. 여기를 축색돌기라고 그래. 또는 축삭돌기라고도 하고 여기까지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를 신경 말단이라고 한다면 이걸 전체를 가리키는 뉴런이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거 하나를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볼게. 자, 이 하나를 확대해서 본다면, 여기 딱 확대해서 본다면,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기면 여기 동그라미 원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 요 부분에 여기도 얘들아, 핵이 있어, 핵.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이 전체를 가리켜서 얘들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 슈반초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슈반초라고 하는 거야, 슈반초. 시발초가 아니라 슈반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뻗어나온 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전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보고 축색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축색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다음 축삭돌기와 다음 축삭돌기를 연결해주는 구조가 하나 있는데, 자, 얘는 랑비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랑비의 결절. 알지? 자, 이 연결되는 이 부분이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전체를 통틀어서 뉴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런. 알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수초가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서 있는 것을 수초라고 하는 거고, 여기 겉부분을 슈반초라고 하는 거야. 슈반초. 알겠지? 그러니까 수초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그 동그라미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확대해서 보면 수초는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뻗어나와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미엘란이라는 지질 성분이 돼 있어. 좀 용어 좀 어렵지? 또는 미엘린 초라고도 하거든? 그러니까 절연체 역할을 하는 거야, 이놈이. 절연체. 수초가 절연체 역할을 하는 거야. 즉,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해가지고 신경세포의 자극 전달 또는 자극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놈이. 알겠지? 자, 그러면 한 가지 얘기해보자. 여기 앞에 대가리, 요거를 신경세포초라고 했었잖아. 얘는 핵과 세포질이 있어가지고 이 뉴런이 자라요. 생장합니다. 그리고 또 핵이 있기 때문에 물질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상돌기, 여기 뻗어나온 얘는 뭐냐면 신경세포체에 돋아있는 여러 개의 진짜 짧은 돌기야. 돌기. 그러니까 뿌리털. 원뿌리, 겉뿌리 할 때 조그맣게 막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 있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뉴런에서 오는 자극을 이놈이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겠지. 즉,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상돌기가. 그래서 전기란에 자극이 이 신경세포체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축삭돌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신경세포체에서 쭉 뻗어나와 있는 한 개의 돌기야. 그러니까 다른 뉴런이나
또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 흥분을 전달을 해줘. 그리고 축색돌기의 여기 중심 부위에는 여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축색이 있고, 축색돌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막 소용돌이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 이 자체가 뭐라고? 색이야. 축색. 그 다음에 겉에 있는 부분이 뭐라고 했어? 슈반초라고 하는 거랬어. 슈반초.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축색돌기의 중심에는 축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슈반세포가 감싸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동그랗게. 자, 축색이라네. 축색이 이렇게 수초로 쌓여있는 신경을 뭐라고 하냐면 유수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수신경. 이게 뭐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축색이 수초로 쌓여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긴 관이 있다면 이 자체가 축색이라고, 이거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 뭐라고 했었어? 수초. 그렇지. 그러니까 축색이 구리선으로 얘기하면 구리전선이라면 수초는 검은색 피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복. 아시겠죠? 피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감싸져 있잖아. 그래서 이놈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유수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선 자체가 유수신경이라고 보자. 유수신경. 알겠지? 자, 이거 뒤에 또 나와요, 또. 자, 그리고 또, 선생님 아까 여기 가장 겉부분, 전선 피복을 가장 바깥쪽, 검은색 부분 가장 바깥쪽, 그리고 슈반초라고 했고요. 알겠죠? 슈반초라고 했고, 그리고 축색돌기 곳곳에는 수초가 없이 축색돌기가 노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만큼, 소세지, 얘들아, 비엔나 소세지, 이렇게 있는 거. 소세지 여기 있는 거. 자, 여기를 선생님이 아까 랑비의 결절이라고 했었어요. 랑비의 결절.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유수신경을 대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유수신경 조금 중요한데. 자, 유수신경은 뉴런에서 축색돌기가 수초와 슈반초에 쌓여있는 신경이라 무수신경에 비해 흥분의 전달 속도가 존나게 빨라요. 알겠어요? 자, 유수신경, 무수신경이 있는데, 유수신경이 이놈이 존나 빨라. 알겠어? 얘는 느려. 신경 전달 속도가. 그러니까 인간, 포유동물, 척추가 있는 모든 동물들은 유수신경이 이렇게 또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연체동물 이런 것들은 무수신경. 알겠지? 그러니까 축색돌기가 수초가 없이 그냥 동그라미 이것이 없이 그냥 수초에만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어 얘네들 얘기한 거지. 그냥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수초가 없이 축색만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네들 무수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초가 없어. 얘네들은. 알지? 수초가 없어요. 얘네들은. 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 뉴런은 얘들아, 운동 뉴런이 있고, 연합 뉴런이 있고, 감각 뉴런이 있잖아. 그리고 뉴런에 따라서 축색돌기의 발달이 다 틀려. 그러니까 흥분 전달 과정은 감각, 연합, 운동이 되겠지. 그러니까 키보드로 뭘 딱 치려면 화면에 딱 뜨는 과정이 키보드로 딱 쳤어. 감각이야. 그 다음에 컴퓨터에 CPU가 있겠지. 거기가 연합이야. 모니터가 운동이야. 뉴런으로 따지면. 이해가죠? 자,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틈 절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신경세포체와 신경세포체 사이에 여기 틈을 뭐라고 하냐? 시냅스라고 하는 거지. 시냅스. 맞지? 자, 시냅스라고 하는 겁니다. 시냅스. 아시겠죠? 예, 가시죠? 자, 그러니까 한 뉴런의 축색돌기 말단은 다음 뉴런의 수상돌기와 신경세포체와 접속을 하고 있어.
근데 뉴런과 뉴런이 접속하는 이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 거야. 시냅스에서 얘들아 뉴런은 맞닿아 있지 않아요. 약 그 20나노미터 정도 20나노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알겠지? 그 틈을 시냅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조금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올 것인데 바로 이제 흥분의 전도 또는 흥분의 전달, 휴지전이, 그다음에 분극, 막전이 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선생님이 쉽게 알려줄 거니까 자, 잘 보세요. 알겠어요? 자,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얘들아,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 신경세포체를 의미하는 거야.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에서 자극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필요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자극을 받아들여 가지고 흥분을 일으키겠지. 흥분을 일으키면 뉴런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거지. 전도. 또는 시냅스를 사이에 두고 듀 뉴런 사이에 흥분이 이동하는 것을 흥분의 전달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한 개의 뉴런에서만, 전달은 다음 뉴런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 자,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이. 자, 전이는 그 조조의 그 호위무사가 아니라 전이라는 것은 볼트 차예요. 볼트 차이. 그러니까 전압차야. 전압차. 몇 볼트 있잖아. 그러니까 전압차가 난다는 거지. 전압차.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휴지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휴지전이. 자, 휴지전이가 있어요. 자, 휴지라는 것은 여러분 화장실에 쓰는 그런 휴지가 아니라 뉴런은 세포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안쪽은 마이너스를 띄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은 플러스 전환을 띱니다.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안쪽은 마이너스고 바깥쪽은 플러스예요. 알겠니?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신경세포막이 생명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를 경계로 잡을게. 이렇게 잡을게. 자, 여기가 세포막이라고 하고 여기를 밖이라고 하고 얘들아 여기를 안쪽으로 한다면 여기는 뭘로 되어 있냐면 K 플러스 나트륨 마이너스가 있을 거야. 나중에 알려줄게. 여기도 안쪽이니까 K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세포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바깥쪽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플러스로 되어 있고 안쪽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자, 알겠지? 자, 휴지전이의 유지 이런 말도 있는데 세포막의 여기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안쪽보다 10배 정도 많아요. 보통. 알겠지? 막 안쪽에는 칼륨이 30배 정도 많아요. 왜? 뛰어나오고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보고 다시 설명을 해보자. 자, 잘 들어야 돼요, 얘들아. 이거 말로만 설명할 테니까. 자, 뉴런은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음전하라고 했어. 바깥쪽은 양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전기적 차이로 세포막의 안쪽과 바깥쪽의 이온 상태의 불균등 분포에 의해 가지고 휴지 전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10배,
30배 틀리잖아. 그치? 그러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의 분포도가 틀리기 때문에 휴지 전이가 생기는데, 이해가지? 자, 그러면 막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막 밖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이 존재하는데, 칼륨 이온은 막 밖으로 쉽게 나갈 수가 있어. 세포막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근데 나트륨 이온은 투과성이 낮아가지고 막 안쪽으로 확산되기 어려워. 그리고 막 안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존나게 많아요. 알겠어? 그래서 세포막 안쪽은 마이너스를 띠고 바깥쪽은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야. 여기서 힌트. 여러분들 전선 바깥쪽은 플러스고 그다음에 구리 걔는 마이너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막 안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세포막의 안쪽은 여기 세포막 여기 안쪽은 마이너스를 띠고 바깥쪽은 플러스를 띠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여기 안팎의 전이 차를, 즉 볼트 차이를 휴지 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휴지 전이는 보통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90mV의 차이를 내요. 이건 몰라도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뉴런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펌프라는 것이 있어. 자, 얘는 좀 이따가 얘기할 능동수송에 의해서 나트륨은 막 밖으로 꺼져 너 나가 하면서 퍼내고 칼륨은 들어와 하면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온 농도 차이를 유지함으로써 휴지 전이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 선생님이 이거 그림으로 못 그려가지고 미안하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휴지 전이, 자, 뉴런은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음전화, 알겠지? 바깥쪽은 양전화를 띠고 있어요. 이러한 전기적인 차이로 인해 가지고 뭐라 그래? 이온의 불균등, 그치? 이온 수의 불균등에 의해서 전위 차이가 생기는데, 다시 막 안에는 칼륨, 막 밖에는 나트륨이 존재를 하는데, 이때 칼륨 이온은 K 플러스예요. 막 밖으로 쉽게 나갈 수가 있지만 나트륨은 막의 투과성이 낮아가지고 안쪽으로 확산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막 세포막 안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세포막 안쪽은, 그러니까 뉴런 신경세포체의 세포막 안쪽은 마이너스를 띠고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선생님이 분극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자, 능동 나트륨 펌프라고 했잖아. 그지? 나트륨 펌프라고 했잖아. 자, 그럼 나트륨 펌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보자. 자, 나트륨 펌프라는 것이 여러분이 있어요. 나트륨 펌프. 자, 나트륨 펌프는 그냥 말로만 설명해도 좀 미안해. 자, 세포막과 같은 어떤 생체막이 있다고 친다면 그거를 경계로 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통과할 때 ATP를 소비를 해요. ATP 미토콘드리아에서 되는 거겠죠. 그 물질이 운반되는 현상을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가는 것을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트륨 펌프는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고 얘는 살아있는 생물에서는 다 일어나. 알겠죠? 자, 세포막에는 나트륨 펌프가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와 그다음에
칼륨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어요. 알겠죠? 자, 나트륨은 막 밖에서 안으로 간다면 칼륨은 안쪽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트륨 펌프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1차적으로 이게 되면 이게 1번으로 되면 어떻게 들어와? 어떻게 돼요? 나트륨 펌프에 의해서 Na 플러스는 세포막 밖으로 나가고, 알겠지? K 플러스는 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막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거의 농도 차이를 유지를 해주는 거지. 유지. 자, 중요한 거 했어요 지금. 자, 농도 차이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나간 놈이 있으면 들어온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 차이를 이용해서 농도를 유지하는 거야. 이때 세포막은 그 농도 경사란 말이 또 있거든. 농도 경사를 거슬러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ATP가 필요한 거지. 살아있는 생명에서는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다음 거에 활동전이, 자극의 세계 활동전이, 막전이 이거를 할 테니까 일단 이거부터 계속 이해 안 가면 듣고 계세요. 아시겠죠?